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고영은의 마음은 은주를 향한 아픔과 연숙을 향한 새로운 격정 사이에서 격렬히 요동칩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과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호해, 호해, 공작 부인 주은몽의 살해, 해월의 최후의 발악, 폭로된 해월의 정체, 찰링귀 의학 박사 문학수, 밤 12시가 가까운 서울장 안에 거리에는 앞을 다투는 도하의 각 신문 호해 조각이 난무했다. 눈을 부비면서 호해를 들여다보는 경성시민 70만은 세계대전이 터진 것 이상으로 놀라고 흥분하고 무서워하였다. 각 신문사에서 제1호해, 제2호해, 제3호해 이렇게 연거버 배포하는 호해의 벼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룻밤을 무서운 흥분 속에서 든 눈으로 밝히었다. 아, 그것은 실로 위에도 저 저릿저릿한 살림귀. 해월의 정체가 의학 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었다니 이게 대체 꿈인가 생시인가. 70만 경성시민의 충혈된 눈동자는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한결같이 엽기적, 탐정소설적 흥분에 사로잡혀 호의 활자를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 거기에는 해월을 체포하는 순간 오상학 변호사의 대담하고도 민첩한 행동과 아울러 그의 공적이 역력히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는 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공작부인 주은몽의 눈물겨운 최후와 함께 무려 사람을 5명이나 죽인 세세에 살림마 해월의 무서운 최후가 센세이셔널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아직 미상한 점이 많았지만 삼청동 공원에서 정란을 죽인 것도 문학수, 자신었을 뿐더러 오상옥을 곱천읍까지 따라가서 홍서방을 죽인 것도 그였으며 배경호 씨와 백남수를 죽인 것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오상옥 변호사의 맹렬한 추격에 못 견디어 격투 중에 그만 쏘느라고 쏜 것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은몽이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간 눈물겨운 유서를 읽음으로써 약 2달 동안 산 총장으로서의 은몽의 생활에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이제 은몽의 유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았다. 오 선생 상억,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오 선생이 저를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해월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탐정께서는 저의 생명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단언하시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어떤 허황한 공상 밑에서 흘러나온 그릇된 단언일 것입니다. 아, 저는 죽어요. 저는 불원간 그놈의 칼날에 무참히 죽을 거예요. 오 선생, 피눈물이 나도록 쓸쓸해하고 무서워하던 저의 마음을 가장 다사롭게 위로해주신 오 선생.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모하고자 하던 오 선생. 저의 이 무서운 고독을 잘 이해하여 주시는 분은 이 넓은 세상에서 오로지 오 선생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오 선생께 저는 무엇을 기념물로 남겨놓고 죽어야 할까요? 오 선생, 저의 일신에 속한 모든 것은 오 선생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오 선생은 만주 목단강 유역에 사두신 50만 평의 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1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오 선생, 저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2달 동안 저를 위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여 주신 오 선생께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주택을 오 선생의 만주개발 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면 저로서 이상 더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가 5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이 주택이 얼마나 오 선생의 도움이 될런지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속한 재산의 전부이오니 어찌할 수 없소이다. 하여튼 저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오 선생께 드린다는 말을 남겨놓음으로써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만분지 1이라도 보답고자 하는 은몽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고벌고빌 주은몽. 오상혁 변호사는 사실 은몽에게 있어서는 애인인 동시에 은인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은몽의 그 여자다운 고운 마음씨에 눈물을 흘렸다. 은몽은 마침내 죽었다. 해월도 마침내 죽었다. 이러한 흥분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서운 하룻밤을 해월의 이야기로 세웠다. 그즈음 오전 7시쯤에서 오상업과 임경부가 마주 앉아있는 명수대 은몽의 집으로 한 장의 전보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처음엔 삼청동 정난에게로 온 정보였으나 정난은 이미 죽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짐작한 배달부는 곧 명수대 임경부에게로 재전달한 것이었다. 임경부와 오상옥은 곧 전보를 떼어보았다. 남철이라니 8년 전 실종 선고를 받은 남수군의 형이 아닌가 하고 외치며 오상업과 임경부는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8년 동안이나 소식이 두절되었던 배경호 씨의 맏아들 백남철이 오후 2시 50분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전보가 온 지 약 4, 5시간 후의 일이었다. 신경을 출발한 특급 노조미가 봉천, 안동현, 신의주, 평양을 거쳐 황주, 사리원을 지났을 때는 거의 정오가 가까웠을 때였다. 3등 객실은 입추의 여유도 없는 만원이었고 2등 객실도 빈자리라고는 두 서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노좀이 2등 객실 맨 구석에 앉아서 아까부터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의 신사가 있었다. 공작부인 주은몽의 사례와 살림귀, 해월의 체포 기사로 가득 찬 신문지를 손으로 활짝 펴들고 읽기 때문에 신사의 얼굴은 신문지에 가리워 통 보이지 않았다. 아까부터 열심히 해월의 기사를 읽고 있는 그 신사는 대체 누구인가? 보건대 그는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는 구실로 신문지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신문지 한 복판에는 일전자리만한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의 쏘는 듯한 눈초리는 그 구멍을 통하여 뚫어질 듯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 구멍과 그의 눈초리를 맺는 일직선 위에 저편 3등실로 통하는 도어가 있었다. 이리하여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사람들의 출입하는 광경을 주의해보고 앉아있는 그 신사. 그는 탐정 유불란 그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는 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의 행동을 살피고 있을까? 그는 아까부터 그 어떠한 인물의 출현을 이 조그마한 신문지 구멍으로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의 계획은 들어맞았다. 차가 사리원을 지나고 신막을 지나 개성역에 도착하였을 때 혼잡한 플랫폼으로부터 2등 객실에 올라탄 한 사람의 수상한 사나이가 있었다. 하르빈에서 우연히 아버지와 남수군의 행사 소식을 듣고 놀랐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차로 경성역 도착. 백남철. 탭을 깊이 눌러쓰고 기다란 양복 저고리에 바른 손을 쓸어 넣은 나이가 한 53, 4세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 왼편 볼 위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추악한 칼자리가 있는 사나이. 그것은 틀림없이 저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도어를 열고 2등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빈 좌석을 구한다는 얼굴로 양편 의자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천천히 이 편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한둘 빈 좌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를 구한다는 얼굴로 마침내 맨 구석에 앉아있는 유불란 앞에까지 걸어왔다.
그는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유불란의 얼굴이 무척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지 마침 비어있는 유불란의 바로 앞 좌석에 앉아버렸다. 그러나 신문지로 말미암아 유불란의 얼굴은 통 보이지 않는다. 기차가 개성을 떠나자 사나이는 다시 한번 객실 안을 점검하듯 살펴본 후에 포켓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수상스럽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최후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모양이다. 바로 자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유불란의 얼굴을 그는 아직 보지를 못하였던 때문이다. 사나이는 기침도 해보고 머리도 기웃거려 본다. 그러나 유불란은 통 신문지를 내리우지 않는다. 사나이의 얼굴은 약간 초조한 표정을 띄우기 시작한다. 팔뚝 시계를 들여다본다. 2시가 거의 가까웠다. 기차는 어느새 문산역을 지난다. 그때 마침내 사나이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이 차가 경성역에 도착하는 것은 2시 몇 분입니까? 그러나 유불란은 대답이 없다. 저 신문을 읽으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웁니다만 이 열차가 경성역에 도착하는 것이 2시 몇 분이지요. 그래도 상대방이 신문을 내리우지 않는 것을 본 사나이의 눈동자가 그 어떤 위험을 느낀 듯이 번쩍 빛났다. 그 순간 사나이가 자기 바른편 손을 불이 나게 양복저고리 포켓에 쓸어 넣으려고 한 그 순간이었다. 오첨지, 손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사나이는 후다닥 머리를 들었다. 포켓으로 들어가려던 오른손이 중도에서 기운 없이 멎어버렸다. 돈잎만큼 뚫어진 신문지 구멍으로 뾰족하니 나온 권총부리가 자기의 심장을 노리고 있지 않는가.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 아니 오첨지는 놀라 그렇게 물었다. 내가 찾고 있는 백남철이다. 유불란은 아직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지극히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오첨지는 그 신누런 이빨을 내보이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남철, 8년 전 실종 선고를 받은 백남철이다. 그러면서 유불란은 비로소 얼굴을 가리웠던 신문을 내리웠으나 아직도 신문지 속에 있는 피스톨은 오첨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너는 그것이 유참정의 얼굴인 것을 안 오첨지는 거기서 3번째 놀랐다. 놀랄 것 없어. 유불란이 오첨지의 포켓에 손을 쓸어 넣어 예리한 단도 1개와 모젤 1자루를 꺼내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본 오첨지는 하고 신누런 이빨을 갈았다. 백남철이 돌아온다는 전보를 친 것은 내 놈이었구나 하고 신음하면서 유불란의 함정에 손쉽게 빠져버린 자기를 무척 분해하였다. 그래, 나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내가 무슨 하고 반항하려는 오첨지를 한번 흘겨보고 난 유불란은 잔소리 말고 잠자코 있어 하고 낮으나마 힘있는 어조로 명령하였다. 사나이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으나 야수어도 같이 사납게 돌변한 그의 얼굴에는 틈만 있으면 달려들고자 하는 무서운 기세가 아라리 떠올랐다. 그때 유불란은 지나가는 차장을 불러 그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 한참 동안 속삭이었다. 이윽고 열차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경성역 플랫폼에 멎었다. 그러나 유불란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줄을 모른다. 손님이 절반쯤 내렸을 때 아까 그 차장이 3사람의 경찰을 이끌고 뛰어 들어왔다. 유불란은 자기에게 묵례를 하는 경찰들에게 수고스럽지만 이분을 본서까지 정중히 모셔가시오. 그러나 애가 정거장 밖에 나가기까지는 여기서 잠깐 이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불나는 손수 플랫폼에 면한 커튼을 전부 내리운 다음에 손님들의 뒤에 서서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다. 유탐정이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유불난 씨가 아니십니까? 하고 절반은 외치는 목소리로 혼잡한 손님들의 사이를 헤치면서 이리로 다가오는 것은 임경부였다. 임경부의 뒤로 오상업 변호사도 따라온다. 아, 어떡해. 하고 유불나는 그들이 정거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다. 2차로 백남철 씨가 도착한다는 정보를 받고 마중을 나왔는데 하는 임경부의 말에 백남철 하고 유불나는 얼른 생각이 안 난다는 얼굴을 지으며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저 실종 선고를 받은 배경호 씨의 맏아들 말입니다. 하고 옆에 있던 오상업 변호사가 발하였을 때야 유불나는 비로소 생각이 난다는 듯 하고 크게 한번 놀라 보이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르빈서 우연히 신문지상으로 집의 소식을 알고 이 노조미로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오늘 아침 정난씨에게 왔는데 물론 그는 아직 정난씨의 살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요. 사진만 가지고는 어디 똑똑히 얼굴을 알 수가 있어야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오상업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일일이 점검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전부 내리도록 찾아보았으나 사진과 같은 얼굴을 가진 백남철은 통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마중 올 줄 알았던 정난씨가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혼자 삼청동으로 갔을런지도 모르지요. 하는 유불란의 말에 옳다 여기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를 탔다. 신문을 보았지요. 하는 임경부의 말에 네.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고 유탐정은 무거운 어조로 대답한 후 그러나 오상옥 씨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한 사람 죽였습니다. 하였다. 네, 그럼 해월은 다른 사람. 하고 부르짖는 오상옥 변호사의 놀라움은 실로 컸었다. 유불나는 대답이 없다. 자동차는 질풍처럼 운몽과 문학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명수대를 향하여 달린다. 아니 그러면 문학수와 해월은 단 사람이란 말씀이요. 하고 임경부도 저기 놀란 얼굴을 쳐들었다. 그렇습니다. 해월과 문학수는 전혀 단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유탐정의 얼굴은 무섭게 긴장되었다. 그러면 대체 해월은? 하고 재차 묻는 오상옥의 물음에 유불나는 잠깐 동안 대답이 없다가 글쎄 잘 생각해보시오. 문학수를 가르쳐 해월이라고 가정하면 대체 사건 전체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홍빛 만도와 도화역자의 탈을 쓰고 하는 임경부에게 물론 해월은 항상 주홍색 만도와 도화역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곤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홍색 만도와 도화역자의 가면이 곧 해월 자체는 아니지요. 그러면 누구? 그때는 벌써 한강 인도교를 지난 자동차가 명수대 은몽의 집 앞까지 다다른 때였다. 세 사람은 황급히 자동차에서 내렸다. 사복한 형사, 정복한 경찰들이 이 집을 삥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동차에서 내리는 세 사람에게 인사를 한 후 평양으로 해월의 행적을 더듬으러 내려갔던 순사부장 박태일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하였다. 백연숙의 솔직함이 고영훈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두 사람의 관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